아시아인들은 개인주의가 부족하고 창의적 사고가 떨어집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위계 질서에만 매달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독일 글로벌 기업 본부장 한스 밀러의 이 한마디는 3년 연속 실적 부진에 빠진 아시아 사업부의 운명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기회라며 냉소적으로 내준 6개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 팀장 김민준에게 맡겨진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 차장, 당신들. 아시아인 특성상 혁신보다는 모방에 익숙하죠? 6개월 후 결과가 궁금하네요. 밀러의 이 도발적인 말에 민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6개월 후 독일 임원이 무릎을 꿇게 만든 놀라운 반전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편견을 뒤엎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스 밀러,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독일 미넨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테크모빌리티 본사 회의실에서 CEO 요하네스 바그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58세의 한스 밀러는 긴장한 채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본부장인 밀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의 앞에는 3년 연속 하락한 아시아 지역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아시아 사업부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바그너 CEO의 말이 계속되었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아시아 진출 전략의 결과인가요? 밀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답했습니다. CEO님, 아시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아시아인들의 사고방식은 서구와 다르다고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특히 한국인들은 상명하복 문화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일본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중국인들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죠. 이런 문화적 한계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FO인 에바 슈미트가 차가운 시선으로 밀러를 바라보며 말했죠. 한스,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결과입니다. 밀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사생활도 엉망이었죠. 2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 인계는 최근 별거를 선언했고 이혼 서류까지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실패자예요. 아내의 차가운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밀러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개인주의가 부족해요. 특히 한국 직원들을 보면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는 독일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경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그너 CEO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사회에서도 아시아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바 CFO가 날카롭게 덧붙였죠. 한스, 당신의 편견 어린 분석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밀러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편견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 근무하며 그들의 한계를 직접 확인했어요.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독일 본사에서 경험 있는 매니저들을 파견해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시아 지역 총괄 이사인 프랑크 하우저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하지만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우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죠. 한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지사에 김민준이라는 인재가 있어요. 공학 석사에 MBA까지 있고 현지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아시아인이군요.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우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서울지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어요. 박은호 CEO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6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실패하면 아시아 사업부 전체를 재구조화할 겁니다. 밀러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한 일이니까 6개월 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제 방식대로 아시아 전체를 독일인 매니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밀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넨의 차가운 겨울 하늘처럼 그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죠. 아시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밀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내로부터 온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차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한국 서울에 위치한 테크모빌리티 아시아 지사 사무실에서 최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9세인 영희는 2년 전부터 김민준의 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35세인 그는 최근 이혼을 겪고 2살 배기 딸 서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고맙긴 한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하니까.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자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8세인 박종호 지사장은 민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민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 박 사장의 따뜻한 말에 민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밀러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박 사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야. 편견을 깨뜨리는 건 쉽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화상회의 알림이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연결 요청이었죠. 민준과 박 사장, 그리고 영희가 화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밀러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회의적이었어요. 김민준 차장이군요. 밀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지난 3년간 아시아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말이죠. 민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밀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접근이라. 아시아인들 특성상 혁신보다는 모방에 익숙하죠. 유럽에서 개발된 것을 따라하는 게 고작일 텐데 무엇이 다를 수 있겠어요? 민준의 얼굴에 잠깐 화가 스쳤지만 금세 진정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방이 아니라 현지 시장과 문화를 깊이 이해한 혁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러는 손을 흔들며 말했죠. 좋아요. 6개월 드리죠. 하지만 실패하면 그때는 제 방식대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아 전체를 독일인 매니저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장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과로 보여드려야죠. 박 사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번 프로젝트 팀 구성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각국의 베테랑들로 다국적 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다나카상, 중국의 리웨이 씨, 그리고 태국의 소피아까지.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 2살배기 딸 서연이를 마주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혼한 아내는 서연이를 두고 떠났고 민주는 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 잘할 수 있을까? 민준이 혼잣말하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화이팅. 아이의 순수한 격려에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연이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린이집에 서연이를 맡기고 출근한 민주는 곧바로 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차장님, 오늘부터 각국 팀원들과 화상 미팅이 있으시죠? 네, 먼저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민준의 답변에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화상 미팅은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와였습니다. 48세인 다나카는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김상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들을 따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민주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다나카상,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본사의 지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리웨이와의 미팅이었습니다. 38세인 리웨이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최근 가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 저도 8살 아들이 있는데 이 일이 실패하면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걱정이에요. 리웨이의 솔직한 고백에 민주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2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함께 성공시켜 봅시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리웨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렇게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나카상, 정말 솔직한 말씀 부탁드려요. 민주는 일본 도쿄에 있는 다나카 히로시와 화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인 다나카는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일해온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김 팀장님, 솔직히 말하면 독일 본사는 우리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나카상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목소리가 무시당할 때의 그 답답한 말이에요. 다나카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시아인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나카상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담은 중국 상하이의 리웨이와였습니다. 38세인 리웨이는 마케팅 전문가였지만 최근 가정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리웨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8살 아들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정말 걱정이에요. 본사에서는 아시아 시장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주는 리웨이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2살배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민주는 자신의 이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내는 서연이를 두고 떠났고 지금은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유식 만들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생활이죠. 리웨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으신 거예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해내야 합니다. 리웨이의 눈에 감동이 스쳤어요. 세 번째는 태국 방콕의 소피아와의 면담이었습니다. 32세인 소피아는 디자인 분야의 신예였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위축되어 있었어요. 김 팀장님, 저 같은 막내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될까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인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민준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소피아 씨, 경험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젊은 시각으로 보는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 딸 서연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서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했어. 서연이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친구 좋아.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독일식 위계질서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 소통을 도입한 거죠. 매주 금요일 오후를 마음 나누기 시간으로 정했어요. 계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차장님, 혹시 독일 본사에서 이런 방식을 좋아할까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 나누기 시간에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떨까요? 대나무나 연꽃 같은 자연 소재의 느낌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말이에요. 다나카가 눈을 반짝이며 반응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일본의 정밀 가공 기술과 결합하면 훌륭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리웨이도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제품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컨셉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팀원들의 반응을 보며 기뻤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어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영희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민준이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만의 강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잠든 후 민주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아 씨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민주는 두 번째 마음 나누기 시간에서 팀원들과 본격적인 프로젝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태국의 소피아가 제안한 전통 문양과 현대 기술의 융합 아이디어가 모든 팀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다나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일본 기술로는 0.1mm 단위까지 정밀 가공이 가능해요. 전통 문양의 섬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웨이도 흥미롭게 반응했어요. 중국 시장 조사 결과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0% 증가했거든요. 민주는 각국 팀원들의 전문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영희가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본의 정밀 기술, 중국의 대량 생산 노하우, 태국의 디자인 감각,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에는 나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민준에게 영희가 따뜻한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차장님, 저녁도 안 드시고 계속 일만 하시면 몸이 상해요. 김밥이라도 드세요. 민준은 고마워하며 김밥을 받았어요. 영희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희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저희 팀이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차장님이 건강해야 프로젝트도 잘 되는 거잖아요. 한편 독일 미넨에서는 밀러가 CFO 에바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바, 아시아 프로젝트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 3개월도 남았는데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에바가 차가운 시선으로 밀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스, 당신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회사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만약 이번 프로젝트마저 실패한다면 당신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밀러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에바, 이건 편견이 아니야.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아시아인들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 프로젝트 시작 2개월 차, 민준의 팀은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소피아의 전통 디자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나카의 정밀 기술과 리웨이의 시장 분석이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다나카가 화상회의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통 문양을 금속 소재에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특히 곡선 처리 부분에서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리웨이도 고민을 털어놓았죠. 시장 조사 결과는 좋지만 실제 양산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민주는 팀원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해 보죠.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전문성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예요. 소피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혹시 금속 대신 친환경 복합 소재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최근 유럽에서 환경, 친화적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환경 이슈까지 고려한다면 독일 본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민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딸 서연이를 돌보고 출근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요즘 너무 바쁘지? 미안해. 서연이가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 화이팅. 아이의 순수한 격려에 민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서연이 돌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육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민준은 영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장님께서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희 팀원들이 모두 차장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팀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음 나누기 시간은 단순한 업무 회의를 넘어서 서로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일본에서는 주로 윗사람 지시만 따르는 문화였는데 여기서는 제 의견이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리웨이도 동감했어요. 중국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서 개인 성과에만 집중했는데 이렇게 팀워크로 일하니까 훨씬 즐겁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최근 개발한 새로운 디자인 샘플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인테리어 패널이었어요. 대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연꽃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런 디자인이라면 분명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영희도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동양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이 느껴져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밀러는 중간 점검을 위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차장, 3개월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디에 있나요? 밀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시제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본부장님, 저희는 단순히 기존 제품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밀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이군요. 아시아인들은 항상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 실패하는 패턴이에요. 민준의 얼굴에 잠깐 분노가 스쳤지만 금세 진정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결과로 판단하시길 원하시죠? 3개월 후에 분명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차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준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편견을 깨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본부장님, 정확히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3개월 차 중간 보고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민주는 밀러의 날카로운 질문에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밀러의 얼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김 차장, 구체적인 수치나 시제품 하나 없이 무슨 성과를 말하는 거요? 아직까지 보여준 것은 말뿐이잖아요. 민주는 깊게 숨을 쉬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밀러가 손을 흔들며 말했죠. 또 그런 변명이군요. 아시아인들은 항상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는 차장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거든요. 리웨이가 화상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사실 다른 부서에서 이직 제안이 왔어요. 가족 생각하면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민주는 리웨이의 고민을 이해했지만 아쉬웠어요. 리웨이 씨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나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이런 불확실한 프로젝트는 처음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나카의 말에 민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팀의 결속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소피아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전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가 딸 서연이를 재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자신이 없어진다. 서연이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힘내. 서연이가 응원해. 아이의 순수한 격려에 민주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딸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아내는 이미 떠났고 직장마저 잃는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회의 후로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민주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희 씨, 정말 자신이 없어졌어요. 팀원들도 흔들리고 있고 독일 본사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혹시 제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건 아닐까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차장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차장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정말 대단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의 격려에 민주는 조금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차장님, 다나카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주는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다나카와의 화상 통화에서 그는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김 팀장님, 어젯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비록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나카상, 정말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리웨이도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 팀장님, 다른 부서 제안을 거절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안전한 길이 맞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제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도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인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모든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데 중도에 포기할 순 없어요. 팀의 결속력이 다시 강해지자 민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늦게까지 일하며 민주는 말했어요. 영희 씨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이런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영희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저도 차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민주는 영희의 진심을 느끼며 감사했어요. 우리 팀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독일에서는 밀러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바 CFO가 밀러에게 경고했어요. 한스, 이번 프로젝트마저 실패하면 당신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거예요. 이사회에서도 아시아 사업부 총괄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밀러는 초조해하며 답했습니다. 에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결국 실패할 게 뻔해. 에바가 차갑게 말했죠. 당신의 편견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밀러는 에바의 말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3개월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드디어 해냈어요. 4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월요일 아침, 다나카의 흥분된 목소리가 화상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민준과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스쳤어요. 다나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지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만족도가 85%를 기록했어요. 기존 제품 대비 무려 300% 향상된 수치입니다. 리웨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지난 10년간 본 테스트 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소피아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주는 팀원들의 성과에 감동했어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특히 다나카상의 정밀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나카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소피아 씨의 창의적 디자인과 리웨이 씨의 시장 분석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죠. 영희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아시아 하모니 인테리어라고 명명된 이 제품은 태국의 전통 대나무 텍스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소재였습니다. 연꽃 모티브를 디지털로 구현한 디스플레이와 아시아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다나카의 일본 정밀 기술, 리웨이의 중국 시장 노하우, 소피아의 태국 디자인 감각이 하나로 합쳐진 혁신적 제품이었습니다. 민주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우리가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독일 본사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밀러에게 중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밀러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김 차장,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이번에도 말만 그럴듯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본부장님,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 테스트에서 고객 만족도 85%를 기록했어요. 밀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라고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를 거예요. 민주는 밀러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시장조사 기관의 검증 결과도 함께 첨부할게요. 밀러가 여전히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 내수 시장에서나 통할 일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를 거예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밀러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다나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다니. 리웨이도 붕괴했습니다. 너무 편견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는 팀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결국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 딸 서연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팀이 정말 좋은 결과를 냈어.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아빠 멋져. 아빠 최고.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민주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희에게서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차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성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는 영희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리웨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팀장님,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에서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술 제휴를 제안해 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 제품을 알게 됐죠? 리웨이가 설명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했던 고객 중 한 명이 BYD 임원이었던 거예요. 우리 제품을 보고 바로 본사에 보고했다고 해요. 다나카에게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요타 계열사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정밀 가공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소피아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태국 현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아시아 전통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해요.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BMW 아시아 담당 이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제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해요. 메르세데스-벤츠에서도 기술 제휴 가능성을 타진해 왔고요. 민주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인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현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리더십의 기적, 아시아 4개국 협력의 성공 사례, 전통과 현대가 만난 혁신의 순간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온라인을 장식했어요.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차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민준이 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개월 후 최종 발표까지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밀러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CFO가 밀러에게 말했어요. 한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유럽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프로젝트가 말이에요. 밀러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에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에바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스, 이제 누가 옳았는지 분명해지는 것 같네요. 본부장님,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민주는 밀러에게 긴급 보고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김 차장, 또 무슨 과장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요? 이번에는 어떤 헛소리를 늘어놓을 건가요? 민주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에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공식적으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민준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BMW 아시아 지역 담당 이사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제품의 혁신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기술 제휴 가능성을 공식 제안해 왔고요.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 어떤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민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보내드릴게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리웨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김 팀장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싶다고 해요. 다나카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 닛산에서 공식 미팅을 요청해 왔어요. 우리 기술을 자사 프리미엄 라인에 적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피아까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태국 정부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국가혁신 사례로 선정했대요. 현지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의 일면에 한국식 리더십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에서도 문화융합을 통한 혁신 성공 사례라며 집중 조명했어요. 영희가 신문 기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민준과의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예요. 유럽 언론이 아시아의 혁신 사례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민준은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현실인가? 6개월 전만 해도 편견과 무시 속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독일 본사에서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CFO가 밀러를 찾아와 말했어요. 한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유럽 전체가 아시아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 경쟁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밀러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에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에바가 차갑게 말했죠. 한스, 당신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CEO 바그너도 직접 나섰습니다. 한스, 아시아 프로젝트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싶어요. 내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밀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CEO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바그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미 시장이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준의 팀에서는 성공에 대한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요. 리웨이도 동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 됐어요. 소피아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희는 민준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차장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이죠. 그날 저녁 민준은 딸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냈어.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 하지만 민주는 마지막 한 달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아직 최종 발표가 남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세상의 관심이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죠. 다나카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리웨이도 각오를 다졌어요. 마지막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시아인들이 이런 성과를 낼 리가 없어. 분명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유럽 언론의 보도,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까지. 밀러는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바가 마지막으로 밀러에게 경고했어요. 한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내일 임원회의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말이야. 밀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신념과 경험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발표일이었어요. 독일 미넨 본사 대회의실에는 CEO 바그너를 비롯해 모든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는 민준과 아시아 팀원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민준의 손에는 그동안의 모든 성과가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밀러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CEO 바그너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이사,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해 주시죠. 민준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존경하는 임원진 여러분, 저희 아시아 통합 프로젝트 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입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로 신제품 아시아 하모니, 인테리어의 시장 점유율이 45%를 기록했습니다. 바그너 CEO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수치인가요? 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독립적인 시장조사 기관 3곳에서 검증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12개국에서 특허 출원에 성공했고 현재 17개의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해 왔습니다. 에바 CFO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이런 결과는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이에요. 민주는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 비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를 추구한 것이었어요.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장인 정신, 중국의 역동성, 태국의 창의성, 그리고 한국의 소통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이런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각국의 팀원들이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20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어요. 리웨이도 감격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소피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바그너 CEO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팀워크네요. 이런 협력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봐야겠어요. 그때 모든 시선이 밀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이사님. 아니, 김 이사님. 밀러는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부끄럽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밀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의 장점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김 이사님과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민주는 밀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어요. 본부장님,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박은호 CEO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김민준 이사의 리더십 방식을 우리 회사 전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바 CFO도 말했어요. 이런 포용적 리더십 모델이야말로 미래의 경영 방식이에요. 밀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저에게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팀원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다나카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리웨이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가요. 영희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가 딸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어. 서연이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최고. 아빠가 자랑스러워. 민주는 아이를 안고 감격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이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6개월 후 민준의 아시아식 포용적 리더십 모델은 테크모빌리티의 글로벌 매뉴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이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밀러는 정말로 민준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고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김 이사님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와도 화해했고 일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1년 후 민주는 글로벌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국경도 문화도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곧 리더십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날 청중석에는 밀러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다. 김 이사님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민주는 연설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큰 기적이 가능해요. 영희는 객석에서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서연이는 아빠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멋있어. 민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글썽였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편견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